푸른밤 종현입니다. 해시태그,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때 검색하기 쉽게 해주는 SNS 기능인데요. 샵 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넣어서 쓰죠. 아마 SNS를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기도 했다. 해시태그를 만든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연결이 될지 안 될지 일단 제 마음을 얘기해 보면요. 샵 주말 생방, 샵 남자 게스트, 샵 외롭다. 이런 불쌍한 저를 위해 여러분의 해시태그에 푸른밤 참여 살짝만 넣어주십시오. 3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3월 8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에이콘의 Lonely 였습니다. 귀엽죠? 에이콘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멋있는 흑인이에요. 1220님, 쫑디가 외롭다더니 선곡도 외롭네요 라면서 좀 뭐랄까 놀리듯이. 김혜림님, 오늘도 생방이에요? 와, 이틀간 주말 생방이라니 어마어마한 환영을 드려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2시간. 임정민님, 제 해시태그는요, 샵 주말이 끝이라니, 샵 월요일이라니. 그쵸. 아휴, 일요일은 참 주말의 끝이어서 더 막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아쉽고, 그래서 잠들기 싫고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잠 안 자면 월요일날 더 힘들고. 서인영님, 근데 쫑디가 샵하니까 문자 번호 샵 8000번이 떠오르는 건 왜죠? 열심히 한번 참여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어제 제가 생방 끝나면서 저 뭐든 하려고요. 내일 좀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일어나서 한 거, 눈뜨기, 숨쉬기, 치킨 먹기, 세차했어요, 저. 세차하기. 그리고 라디오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PD님한테 세차했어요? 저 그래도 오늘 뭐 했어요? 하니까 내일 비 온다던데.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이죠.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십니다. 주말 이 시간에 모시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이분도 많이 외로우시니까 열렬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데, 외로운 만큼 하늘은 쨍쨍해서 더 싫어. 3부에는 90s 버트 굿디즈 함께하고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실시간으로도 신청곡 받으니까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도 너무 늦게 찾아와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인생의 정점을 너무 빨리 보내버린 한 배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입이 아프죠. 항상 정점에 계시는 분입니다.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점을 찍으시다 못해 이제 또 책을 또 내셨어요. 아유, 언제 쉬시는 거예요? 예, 정적일 때요? 정적일 말이 때. 되나? 책, 네. 어떤 책이에요? 책 나오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장기 보수 시대? 장기 보수 시대. 고친다는 거 아닙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요. 책 얘기예요, 책. 예, 보수.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적이다 할 때 보수인데요. 네. 예, 그런 식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 경제, 영화, 사회, 이런 제가 전문 분야에 걸쳐서 네. 쪼르륵 쓴 책입니다. 네. 살짝 제가 앞에 부분을 쭉 봤는데, 아유, 너무 좋아요. 앞에 그 꼬릿말들이나 이런 것들. 아이, 참. 말의 시작들. 이게 상당히 사건은 가십이 아니라 시대의 징후다. 이런 것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읽어주시니까 좋네요. 하나 또 볼까요? 시장의 구멍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요, 음반 주고, 책 받고, 이런 거 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제 앨범 나왔을 때 드리고, 네. 책 나오셨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서로 교류하는 거죠. 그렇죠. 자, 최소연님. 신기주 기자님과 오랜만에 생방으로 만나네요. 물론 기자님은 맨날 생방이라 하시지만요, 하셨습니다. 들켰다. 완전 이제는 안 할게요. 네. 그래요. 우리 쿨하게 합시다. 다 아시는 거 알아요. 네. 8409님, 신기주 기자님 진짜 좋아해요. 매주 생방 해주세요. 라고 무리한 부탁하시네요. 네, 진짜 저도 하고 싶어요. 금방 너무 속을 없었어. 너무 감정 하고 싶어요. 네, 영혼은 없는 바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화 이야기 나누잖아요. 네. 앞서서 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점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많이 생각했는데, 네. 글쎄요. 제 인생의 정점은 언제일까요? 또는 우리 인생에 자기가 현재가 가장 정점이면 좋겠죠. 네. 또 아직 정점이 안 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떤 배우들한테는 지나치게 히트작이 일찍 찾아와서 나머지 인생은 그냥 그 히트작의 아류작을 찍거나 또는 거기 나왔던 배우라는 기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특히나 배우는요,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어떤 작품 하나 하고 나면 평생 그 별명에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본명보다 그 극 중의 캐릭터의 인물이 훨씬 유명한 경우도 꽤 네. 있죠. 이 영화 버드맨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잖아요, 이 영화. 그렇죠. 버드맨. 너무 재밌다. 정말 훌륭하더군요. 일단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각본상 받았습니다. 중요한 작품은 다 쓸어갔는데 안타깝게도 나무 주연상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나무 주연상은 마이클 키튼이 받았어야 마땅한데 네.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왜 이 영화에 상을 주지 않았는가 라고 의아심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30년 연기 인생 처음으로 했더군요. 아, 그래요? 네. 그 버드맨 이 영화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또 남자 주연의 이야기일 텐데. 그렇죠. 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성적일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는요, 네. 마이클 키튼은요, 네. 자기 인생의 정점이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그 수상 소감을 안주머니에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이 수상자가 발표되기 직전에 살짝 꺼냈었는데, 그런데, 다시 자기가 넣었군요. 아니니까 싹 집어넣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이런. 아유, 잔인해라. 그게 네. 포착이 되다니. 사람이야. 노미네이트가 되면 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이클 키튼 평생 최고의 연기를 보여줘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저는 아직 네. 못 봤지만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도와주는 네. 그런 영화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 내용인지 네, 줄거리 일단 한번. 줄거리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마이클 키튼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 네. 버드맨은 리건 톰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인물은 원래는 버드맨이라는 영화로 나온 액션 영웅이었어요. 네. 9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니까 한참 전 얘기죠. 30년 가까이 전 얘기인데 그리고 났더니 그 이후에는
별 볼 일 없는 연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버드맨 1, 2, 3편으로만 기억하고 다들 4편을 왜 안 찍었어요? 라던가 아니면 여전히 사인해달라는 팬들은 있지만 다들 버드맨에 나온 그 아저씨다 뭐라던가 또는 엄마한테 뭐 이 아저씨하고 왜 사진 찍어요? 그러면 버드맨에 나왔었잖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던가. 뭐 이제 시대가 흘러서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그렇죠. 속상한 일이죠. 네. 하지만 새로운 훌륭한 작품은 못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건 톰슨이 영화에서는 재기가 안 되니까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연극 한 편을 올려서 거기서 연기력을 인정받겠다는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만큼은 인정받을 만한데 문제는 네. 이런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이른바 버드맨이라고 하는 버드맨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렇게 수트,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렇죠. 뭐 그냥 이게 슈퍼맨 특히 쫄쫄이 같은 거 입고 나와서 그 액션을 하는데 연극에서 심각한 작품을 연기한다? 뭐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걸 연기한다? 그러면 인정하기 주기 어렵겠죠. 네. 뭐 그런 이제 편견에 휩싸이게 돼요. 관객들도 여전히 버드맨으로만 봅니다. 그 사이에서 이 인물이 이제 괴로운 거죠. 근데 심지어 주변에 있는 동료 배우들 또는 제작자, 가족들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참.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하는 반응인 건가요? 뭐 그렇죠. 그리고 아빠는 평생 예를 들면 딸이 있는데 네. 이 딸은 평생 인생 낭비하고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또 뭘 하려고 해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조연으로 나온 이 배우는 처음에는 같이 연기하면 너무 좋을 줄 알았더니 네. 사실은 자기 대사 또는 장면들을 뺏어가요. 주인공이. 더 각광받고 내가 주연이고 내가 이 연극에 돈을 댔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이른바 시쳇말로 뜨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원했던 그림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 버드맨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스토리도 인상적이에요. 근데 상당히 이 연기도 좋지만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독특하고 재밌다라고 하던데요. 네, 일단 촬영 기법 짚고 이제 연기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촬영 기법은요. 롱테이크라고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번 카메라를 돌리면 그러면 한 1분, 2분, 3분씩 영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씬이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 인생하고 아주 닮아 있죠. 우리 인생은 컷이 없잖아요. 맞아요. 계속 이어지죠. 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찍고 돌려 찍고 바꿔 찍고 위에서 찍고 끊어 찍고 맞아요. 이렇게 찍죠. 근데 이제 현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현실이 아니죠. 결국은 영화라는 게 현실이 아니라는 가장 현실 같지만 현실일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장면이 끊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동안 어떤 영화는 100년을 다루기도 하고 네. 뭐 어떤 영화는 물론 뭐 24 같은 미드 시리즈는 24시간을 1시간씩 쪼개서 똑같은 실시간으로 다룹니다만 네. 실제로 영화는 그럴 수 없으니까 시간을 압축하는 게 영화의 본질인데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인생과 닮지 않게 되는 그 약점을 롱테이크로 극복을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버드맨에서는 이 롱테이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촬영 감독이 이제 엠마누엘 루베츠키라고요. 그 우리 잘 아는 그래피티의 촬영 감독을 했던 인물인데 정말 롱테이크가 찍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롱테이크 찍기 위해서는 모든 장면들이 다 모든 배우, 카메라, 조명, 모든 스태프들이 똑같이 예측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죠. 그렇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지금 PD분들 아니면 뭐 작가분들 아니면 아니면 종현 씨도 모두가 다 롱테이크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주어진 합을 맞춰서 아니 합을 못 맞췄으면 대충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육감적으로. 그렇죠. 대충 때려 맞춰서. 하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찍으면 실수죠. 그러면 NG가 나오니까 다시 찍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똑같이 연습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 버드맨은 그런 롱테이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찍는데 고생했을 것 같기도 하죠. 엠마누엘 루베즈키라는 촬영 감독 네. 2년 연속 아카데미에서 촬영상 받았군요. 참 받을만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어려운 촬영을 해냈다는 것도 놀랍죠. 드림팀이네요. 드림팀. 물론 마이클 키튼은 못 받았어요. 나무주연상. 이런. 그게 속상하죠.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죠. 노래는요.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듣겠습니다.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ise.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sunken eyes and learn to see.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be free. Blackbird fly, blackbird fly into the light of a dark black night. Blackbird fly, blackbird fly into the light of a dark black night.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버드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촬영 기법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9585님, 롱테이크 기법이 사용된 영화면 올드보이에서 골목길 액션씬 그런 거겠죠? 아직 버드맨 영화 못 봤는데 나중에 영화 보러 갔을 때 이 장면은 롱테이크 기법으로 찍었구나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듯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골목길 액션씬은 정말 유명한 롱테이크죠. 그죠. 그런데요, 그 올드보이하고 이제 버드맨하고는 롱테이크를 쓰는 목적이 달라요. 그 올드보이에서는 말하자면 그 액션 장면을 끊지 않고 찍어내는 액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에 가깝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 영화에서는 인생 자체를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엔 그 컷이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끊임없이 필름이 무한대로 돌아가죠.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 네, 맞습니다. 인생 실전이야. 근데 이 연기라는 건요, 또는 영화라는 건 인생의 재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술의 목적은요, 인생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생의 이 본질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잘한 연기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서 보여주는 걸 테고 영화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버드맨의 가장 큰 글쎄 훌륭한 점은 바로 그걸 텐데요. 그 나오는 등장인물의 배우들의 인생을 영화에 녹여 넣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버드맨의 인물은 92년도에 버드맨이었던 어떤 이 배우죠. 레이건 톰슨이. 그렇죠. 근데 이걸 연기한 마이클 키튼은 실제로 1992년까지는 배트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이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정말 팀 버튼이 만들었던 역사상 최초의 영화 시사 버전 배트맨의 네. 주인공은 마이클 키튼이었어요. 네. 하지만 1편과 2편이 나온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배트맨 시리즈에서 하차를 했죠. 네. 왜냐하면 흥행이 안 됐거든요. 기대만큼. 그 이후에 마이클 키튼의 인생은 레건 톰슨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냥 마이너한 인생을 살았죠. 네. 흥행작도 없고 모두가 다 저 사람 옛날에 배트맨이었어 였던 거예요. 네. 심지어는 팀 버튼이라는 이 사람을 발탁했던 인물조차도 팀 버튼 버리고 누구한테 갔느냐? 조니 뎁한테 갔죠. 팀 버튼이 이제 마이클 키튼을 버리고. 그쵸. 조니 뎁하고 그다음부터 90년대 내내 재밌는 영화 많이 찍어요. 하지만 마이클 키튼은 큰 인기를 못 얻죠. 그 영화 내에서의 리건 톰슨과 비슷한 거의 유사합니다. 거울처럼 이렇게 그려온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다 마이클 키튼 보고 너는 뭐 예전에 검은 망토 입고 하늘 날아다니던 인물이잖아 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배우라는 건 가면을 쓰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인물이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인 척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뭐겠어요? 가면 쓰는 거니까 얼굴을 가리고 망토를 입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배우들 또는 평단들 우리들은 실제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한테는 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히어로물이나
그렇죠. 좀 오락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연기의 본질은 마치 가면을 쓰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가면을 썼다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수준 높은 연기라면 진짜 가면 쓰고 나오면 그건 애들 학예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키튼이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가면 한번 쓰고 영화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제 폄훼를 당했듯이 리건 톰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배우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가면 쓴 연기를 한 배우에 대한 어떤 네. 폄훼가 있는데 그게 마이클 키튼이 실제로 당했었던 거죠. 이 영화 안에서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히어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도 있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인터뷰하는 장면을 네. 보면서 마이클 키튼, 리건 톰슨이 질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현실과 영화를 섞어서 인생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예술은요 인생을 그대로 본질을 재현할 수 있느냐인데 네. 버드맨이 그 인생을 배우들의 인생을 녹여 넣어서 영화 안에 인생을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때 네. 그냥 현실과 닮은 이야기를 쓰는 정도가 최상일 수 있는데 버드맨은요 그걸 넘어서서 그냥 현실 자체가 시나리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이클 키튼의 옛 배트맨이었던 그 시절, 영광의 네. 시절, 그것을 버드맨에 좀 대입시켜서 보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영화는 인생 반, 그리고 뭐 소설 반, 뭐 이렇게 찍어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굉장히 훌륭한 점인데요. 한 가지 더 짚자면 여기서 이제 버드맨 역할을 한 마이클 키튼의 친구,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는 조연 배우로 나온 인물이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연기파 배우예요. 네. 근데 이 인물은 사실은 헐크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여배우로 나오는 나오미 와츠 있죠. 이 사람은 킹콩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클 키튼의 딸, 리건 톰슨의 딸로 나오는 돌 중에 돌. 그쵸. 엠마 스톤. 맞아요. 엠마 스톤. 엠마 스톤은 어디 나왔을까요? 스파이더맨. 그렇죠. 네. 스파이더맨의 여주인공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캐스팅부터가 이 배우들의 인생을 영화에 녹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사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본인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딜레마, 영웅 오락물이라고 하는 영화들의 딜레마, 출연자들의 딜레마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에 나왔던 그 주인공 누구죠? 다니엘 레드클레이프. 다니엘 레드클리프. 그 친구도 연극 하겠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구스 같은 연극을 하면서 이제 자신을 망가뜨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 벽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려고 배우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버드맨에서는 어떤가요? 우리한테 많은 궁금증을 던져주게 돼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우들이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고 네. 연극 무대 배우가 아니지만 또 연극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 마츠 같은 경우는요. 그 연극 무대 안에서 무명 시절을 많이 오래 거친 걸로 유명해요. 에드워드 노튼 같은 인물은 영화 속의 캐릭터처럼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자기 배역에 몰입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 어떤 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보는 영화 속의 장면들이 실제일까 거짓일까 되묻게 되죠. 실제 인물 같거든요. 네. 사실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실제 인물 반, 그러니까 진짜 반, 가짜 반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 안에서 뭐 영화 보실 분들이 있으시니까 다 얘기 못하지만 그 엠마 스톤이라는 인물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에드워드 노튼하고 둘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Truth or Dare라는 게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얘기해 줄래 아니면 벌칙을 받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관객한테 그 게임을 걸고 있기도 하는 거죠.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라고 자꾸 묻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들은 자기 인생을 연기하면서 또 남의 인생을 연기하는 다른 영화에서라면 전혀 다른 인물을 연기했겠지만 네. 이 영화에서는 반반씩 연기하는 이 시나리오의 교묘함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치밀하고 재미있는 영화인 거죠. 그렇군요. 박혜은 님이 기자님 이야기 들으니까 올리비아 하세가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마저 자신을 줄리엣으로 봐서 힘들어했다던 말을 들었거든요. 성공의 반대의 급부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초점이라고 생각하는 줄리엣. 네. 와, 줄리엣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본인은 올리비아 하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줄리엣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박혜윤 씨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네. 이 영화에서도 많이 생각했던 측면이에요. 예를 들면
그 종현 씨를 좋아하는 어떤 팬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종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종현이라는 아이돌 그 그룹의 어떤 무대에 올라와 있는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 걸까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나는 없어요. 맞아요. 보는 모두가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다 저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서 네. 어떤 인물을 연기하고 사는 것일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종현 씨는 더더군다나 대중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나인지 또는 내가 나인지 헷갈리죠. 마이클 키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버드맨을 연기했는데 내가 버드맨인지 아니면 나는 진짜 이 인물인지 헷갈리고 마이클 키튼 스스로도 내가 배트맨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평범한 인물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면서 종현 씨가 말씀하신 정말 무대에 오르는 스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죠. 노래 듣고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고 오겠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고 있어요. 버드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6415님, 버드맨 엊그제 보고 왔는데 촬영 기법이며 영상미, 함께 나오는 음악까지 정말 하나의 연극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보는 내내 뭔가 슬펐어요 하셨습니다.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노래 나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롱테이크, 인생, 연극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 영화 안에서도 진짜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이긴 해요. 배우들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평생 남의 인생 연기만 모르겠어요. 하다가. 그죠? 아까 종현 씨가 네. 나는 없지.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나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안에서 이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리건 톰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 네. 그대로.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그만큼 옛날처럼 그리고 나한테 다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은 순간 네. 이제 좌절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 안에서요 끊임없이 배우들의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나오미 와츠의 대사 중에 하나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브로드웨이 여배우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도 누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국 인간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울인데요. 네. 상대방이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누구야? 너는 유명한 책 쓴 저자야. 아이돌 너는 아이돌 가수야.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내가 누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인받는 것.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흔히 보통 그건 가족이나 또는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일반 보통 평소에는. 그런데 대중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꾸로 그 인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해 주길 원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리건 톰슨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헐리우드 스타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연극 무대에 쓰는 이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버드맨과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 청취자 말씀처럼 슬프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어떤 존재가 인정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 그게 이제 우리 모습과 닮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슬픈 감정이 들었을 때는 이런 영화는 버드맨 같은 영화를 봤을 때 슬픈 이유는 너무 현실적인 그리고 나의 모습이 비추어 보이기 때문에 슬픈 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인생을 가장 잘 재현한 예술 작품의 경우엔 가장 좋은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춰보게 되는데요. 이제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영화 이야기 많이는 못 해드리는데 네. 리건 톰슨이 이 대사를 합니다. 내 삶 속에 나는 늘 없었다. 이 사람은 배우였죠. 네.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자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배우는 무대 위에서만 진짜예요. 무대 밖에서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인생일 것이냐.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은 연기를 하고 살아요. 가면을 쓰고. 그렇죠. 회사 가면 그래요. 방송 마이크 앞에 앉으면 전문가인 척하죠. 지금 신기주 기자님처럼요? 저 아주 연기 잘하고 있죠. 네. 저도 착실한 26세 청년처럼 DJ로서 그렇죠. 임하고 있죠.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착실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연기를 다들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모습들이 뭔가 부딪힘으로써 버드맨에서 보여짐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안쓰럽거나 씁쓸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죠. 부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버드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다음 영화도 맨이에요. 네. 사실은 마이클 키튼 때문에요. 네. 옛날 영화 좀 짚어봤어요. 배트맨. 89년도, 92년도에 2번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배트맨에 나오게 된 배경이요. 그 비틀주스라고 88년도에 팀 버튼하고 같이 했던 영화가 있어요. 마이클 네. 키튼이 비틀주스 역할을 했었는데 이때 나온 인연으로 배트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트맨은 그 미국 만화 역사에서도 가장 시크하고
멋진 인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돈도 인물을 많고. 연기하는 어떤 배우가 네. 비틀주스에 나왔었어요. 무명의 코미디 배우예요. 네. 다들 싫어했겠죠. 처음에는 그 배역이 맞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결국은 연기를 했고요. 네. 사실은 팀 버튼 식으로 마이클 키튼 식으로 잘 연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이게 참 마이클 키튼 연기 인생에 발목을 잡을 줄이야 몰랐던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헐리우드의 이른바 이제 맨 시리즈, 슈퍼히어로 시리즈의 예술성과 작품성과 흥행성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죠. 네. 이제 대표적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거나 배트맨. 또는 아이언맨도 꽤 재미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여전히 만화 입고 나오는 영화,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가면 쓰고 나오는 연기 인정해주지 않았고, 네. 이건 그저 만화 영화일 뿐이었던 거죠. 평단도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잡을 만큼의 노하우도 없었어요. 그저 흥행을 위한 영화다. 그렇죠. 라는 평가들. 그나마 팀 버튼이라는 이 감독이 네. 여기에 어떤 자기의 작가주의 정신 같은 걸 넣죠. 굉장히 기괴하고 이게 이상한 캐릭터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네. 굉장히 미술적으로 발전된 면모를 보여줘요. 예전에 팀 버튼이 이 시절에 만들었던 미술 작품들이 한국에서 전시된 적이 있었거든요. 배트맨 의상 같은 것들이. 작년이었나요? 네. 했었죠. 그때 보면 시대를 앞서간 의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의 노하우에 비할 바 못되죠. 그렇죠. 지금은 배트맨 보고 있어도 이게 정치물인지 사회물인지 역사물인지 헷갈릴 정도고요. 그게 감독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주장하는 배트맨 네. 세계관과 네. 그리고 팀 버튼이 주장하는 배트맨 세계관은 확실히 확연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판타지와 픽션 중간점 어딘가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헐리우드에서 이 슈퍼히어로의 위상도 달라졌어요. 이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만화였는데 네. 지금은 아주 주류 장르가 됐잖아요. 옛날에 서부 영화도요. 초창기에는 그냥 애들 이 총 쏘고 다니는 영화에 속했어요. 만들다 보니까 장르가 전진하고 진화해서 지금의 이제 그 서부극은 이제 얘가 헐리우드의 하나의 장르죠. 예술적 장르에 해당되지만 맞아요. 슈퍼히어로물도 이 30년 사이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깊이 있는 이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시대 이 마이클 키튼이 처음 배트맨에 관여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연기가 훌륭했고 당시에는 새로운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단은 더 이상 마이클 키튼을 배우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버드맨을 보고 배트맨 시리즈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팁을 하나 주신다면요. 저도 권하는데요. 마이클 키튼이 이때 요즘 배우들은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요즘 슈퍼히어로를 연기하는 요즘 로버트 다운 주니어 같은 경우는요. 네. 그 가면을 쓰고 있어도 로버트 다운 주니어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보이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가면을 썼지만 가면을 안 쓰고 자신의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이클 키튼의 어떤 노력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놀란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배트맨이 사실 뭐랄까요 구태여 목소리를 이상하게 갈아서 배트맨 1편에서 그렇죠 듣기 힘든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식의 이제 자기적인 표정 연기가 아니라요. 네. 실제로 가면을 썼을 때 안 썼을 때에도 한 인물을 연기하는 거를 일관되게 보여주기 위한 마이클 키튼의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일찍 슈퍼히어로물에 등장했던 거죠. 아니, 요즘이었으면 네. 그 정도 연기를 하면 인정받았을 텐데 당시에는 그냥 만화 속에 나오는 배트맨 망토 입은 영웅으로 폄훼당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견 속에 부딪혀서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의견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흥행성은 인정받아서 흥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마이클 키튼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배트맨으로 남았던 거죠. 그게 마치 영화 버드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주인공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투영이 됐군요. 네.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Seed의 Kiss from a Rose. 이 곡은 영화 배트맨 포에버의 OST입니다. There used to be a graying tower alone on the sea.
hourglass, the higher not the hill. But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large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Baby, I compare you to a kiss from a rose on the grave. Ooh, the more I get of you, the stranger it feels, yeah. And now that your rose is in bloom, a light hits the gloom on the grave. There is so much a man can tell you, so much he can say. You remain my power, my pleasure, my pain, baby. To me, you're like a grown addiction that I can't deny. Won't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But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large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Baby, I compare you to a kiss from a rose on the grave. Ooh, the more I get of you, the stranger it feels, yeah. Now that your rose is in bloom, a light hits the gloom on the grave. I've been kissed by a rose on the grave. I've been kissed by a rose on the grave. And if I should kiss by a rose on the grave, I've been kissed by a rose on the grave. There is so much a man can tell me, so much he can say. You remain my power, my pleasure, my pain. To me, you're like a grown addiction that I can't deny. Now won't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But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large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Baby, I compare you to a kiss from a rose on the grave. Ooh, the more I get of you, the stranger it feels, yeah. Now that your rose is in bloom, a light hits the gloom on the grave. Yes, I compare you to a kiss from a rose on the grave. Ooh, the more I get of you, the stranger it feels, yeah. And now that your rose is in bloom, a light hits the 실의 Kiss from a Rose 듣고 오셨습니다. 자, 버드맨과 배트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어요. 네. 2422님. 아직 버드맨은 못 봤는데 꼭 보고 싶어지네요. 예전에 영화 관련 공부를 했어서 그런지 더 그래요. 배트맨도 다 볼까 하는데 며칠 걸리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6497님도 한 주를 또 시작해야 하는데 보고 싶은 영화 하나가 생겼다는 건 복권을 응모해놓고 기다리는 거랑 비슷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기자님, 버드맨 꼭 볼게요 하셨습니다. 네, 꼭 성공하셨어요, 기자님. 오늘 버드맨 영업 보세요. 성공하셨어요. 여기서 버드맨 표에 복권도 같이 끼어 팔면 되는데. 네. 자, 이 두 영화 총평 부탁드릴게요. 그 배우 때문에 이 두 영화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 그렇죠. 느낌엔. 네, 사실은 뭐 버드맨 한 편이면 되는데 배트맨은 이제 끼어 팔기, 복권 끼어 팔기 같은 건데 네. 꼭 같이 보시면 재미있어요. 인생이죠. 그러니까 배우의 인생이 읽히잖아요. 마이클 네. 키튼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에스콰이어에서 마이클 키튼 인터뷰가 길게 실렸는데요. 네. 정말 개빡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은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왜 그렇게 됐을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한가운데 있다가 네. 멀어졌다가를 반복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평범한 이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식의 대중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뭐 영화 속의 어떤 인물이 되고 싶어 하죠. 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대단한 장면 또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으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찍어놓죠. 그렇죠. 사진 혹은 동영상. 그렇죠. 사실 그 순간을 우리 스스로 만끽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카메라 들고 스스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남기는 거죠. 뭔가를. 그렇죠. 그리고 그 사진을 어디에 올려서 자신의 인생을 컷 바이 컷으로 연출합니다. 그게 과연 진짜 인생일지 버드맨에서도 이거하고 유사한 대사가 나와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영화 보시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걸로. 그래요. 우리가 배우고 연예인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인생은 어쨌거나 뭐 컷 바이 컷이 아닌 롱테이크니까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와서 이바디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오랜 동안 버리지 못했던 이야기 시작되고 끝이 없이 무한 이어진 얘기 이 모든 걸 밀고 솟아오를 듯한 기분 이 길 끝에 긴 호흡 소리를 참으며 버틴 날 발견했을 땐 너무 낡았고 제법 여러 번 아픔을 견딘 아름답던 존재란 걸 알게 된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지닌 마음의 문을 열던 한 사람 끝이 아닌 작은 시작을 품고 살아온 시간 끝이 아니란 너의 선택에 제법 여러 번 아픔을 견딘 아름답던 존재란 걸 알게 된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아주 덤덤히 미련적인 걸 바라던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 널 본 순간 너무 차디찬 눈물이 흐르고 눈이 부시듯 너무 선명한 아름다운 존재란 걸 알게 된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우릴 발견했을 땐 너무 낡았고 제법 여러 번 아픔을 견딘 우린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단 걸 너무 모른 건 아닐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겨울을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온 봄처럼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우리 마음에 피어난 90년대 노래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90s but goodies. 자,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신청곡 만나볼까요? 주주클럽의 나는 나 들을 건데요. 오늘 기자님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난 누구인가?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 곡 골라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연예인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의 모습을 찾고 싶어라는 욕망도 갖고 있으면서 진짜 내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그게 진짜지. 라는 뭔가 염세적인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주주클럽의 나는 나 듣고 올게요. 왜 내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를 잊는 걸까? 좋았었던 일도 많았을 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난 항상 내 과거를 밝혀왔는데 그게 싫었던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내 기억 속엔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어. 언제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왜 내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를 잊는 걸까? 좋았었던 일도 많았을 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주주클럽의 나는 나 듣고 오셨습니다. 1225님. 꽤 하는 부분. 엄마가 자주 흥얼거리셨는데 원래 이런 노래였군요. 하셨습니다. 꾀로 들으셨군요. 많은 분들은 때로 들으시던데. 째째째째. 2506님. 90년대 노래요.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들어야죠. 중학교 때 중간고사 앞두고 이 노래 들으면서 공부했었어요. 간밤에 푸른밤에서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김원준 씨 정말 잘생기셨죠. 저는 김원준 씨가 좀 너무 아름다운 그 외모 때문에 그 싱어송라이터의 면모가 많이 안 보여진 건 아닐까 싶어요. 이 곡도 아마 김원준 씨가 쓰셨을 거고, 그럼 좀 많은 히트곡들을 작사 작곡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김원준 씨. 지금도 거의 뭐 얼굴은 전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던데. 4515님, 쫑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틀어주세요. 90년대는 3년밖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들어봤는데 정말 가사가 좋아서요 하셨습니다. 60대 노부부 이야기 꼽고이던 그 손으로 이 노래가 90년대 노래 맞나요? 좀 더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노래 많이 있죠. 네. 0928님, 2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요. 솔리드 이준 씨를 아주 많이 좋아해서 테이프가 늘어질 만큼 들었었거든요. 특히 천생연분은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제 앞에선 못 듣도록 금지를 했었죠. 18년이 지나서 신청합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저도 천생연분을 만나서 함께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기승전 솔로. 천생연분 여러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봄이 올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날씨만 봄이 아니고 달력만 봄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봄이 오길. 천생연분을 만나길. 7111님, 요즘 음악 방송에서 이별 공식을 리메이크해서 활동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푸른밤 일요일 코너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원곡인 REF의 이별 공식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별 공식 리드 배경음악이죠? 그 90s but goodies에서 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별 공식? 이별 공식이 뭐지 대체? 공식이 있어요? 이별에? 자, 좀 더 사연 만나보죠. 8145님, 내일? 아니죠. 오늘 아침이면 고2가 되는데 아직도 밀린 숙제하느라 못 자고 있어요. 제 노동요,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는군요. 축하드리고요.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요즘 친구들은 친구 사귈 때 어떤 이야기 하나요? 여성분들은 어떤 연예인, 어떤 가수 좋아해? 이런 얘기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때는 무슨 게임 하냐? 하면서 다들 친해졌는데 요즘은 어떻게 친해지려나 모르겠네요. 정다은님,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 90년대 남자 가수가 부른 발라드 노래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이란 말을 꼭 해야 한다면 차라리 세상 모든 빛을 잃으리. 어떻게 보면 촌스럽지만 그만큼 간절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90년대 곡들은 쿨하지 못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쿨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타블로 씨의 꿈꾸라 가서도 얘기했던 건데 21세기 최악의 유행어는 오글거려요. 야 오그라들어. 이거 최악의 유행어. 무슨 말이야. 오그라든다니. 오그라든다고 하지 마. 난 감성적인 거라고. 김소미님, 저는 임창정 씨의 담백하고 솔직한 창법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게 유독 빛나는 이미 나에게로 참 좋아한답니다. 음원 사이트에서는 서비스를 안 해줘서 푸른밤에서 꼭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이 곡 이미 나에게로 임창정 씨가 언젠가 인터뷰하실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름 이걸 노래에 쓴 적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팬들이 막 찾다가 이민아 아니야? 이민아에게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럴 자신이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무언가를 노래에 녹일?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저에게 저 혼자만의 추억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두려움이 있네요.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일단 김원준 씨의 노래는 꼭 들어야겠고요. 김원준 씨의 노래 모두 잠든 후에 2506님 신청곡이었죠. 그리고
REF의 이별 공식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냘픈 내 모습에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RF의 이별 공식 그리고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들으셨어요. 자, 유지원님 드디어 이 코너에서 들어보는 이별 공식 원곡 하셨습니다. 원곡 그래요. 원곡 처음 틀어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항상 그 코너 시작할 때만 들려드리고. 박아현님 혼자 집에서 댄스 파티 중입니다. 아이 신나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밤에 그래요. 신나면 춤추는 거죠 뭐. 내적 댄스보다는 외적 댄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심적으로 막 이렇게 춤추고 싶어서 이렇게 갈등하고 막 간질거리고 그런 것보단 차라리 춰버리세요 춤. 510님 쫑디 타이틀곡 대부분이 왜 중간쯤 3번에 붙어있는지 아세요? 테이프 시절에는 처음과 끝이 테이프가 잘 늘어나서 타이틀곡을 중간에 많이 했대요. 요즘은 첫 번째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군요. 테이프로 많이 듣던 시절에는 뭐 첫 곡과 끝에는 이렇게 테이프 돌아가 탁 멈추니까 그 부분이 처음과 끝이니까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3번으로 많이 하는군요. 저희 회사 방침은 어쨌든 타이틀은 앞에 나와야 많은 사람이 또 듣기에 용이하다, 친절한 앨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앞쪽으로 많이 몰아두는 편이긴 해요. 자,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사연 좀 더 볼까요? 허은주님 우와 오늘 생방이에요? 좋다. 90년대 신청곡은 서지원의 I Miss You요. 이 노래 어때요? 하셨습니다. 오늘 생방이고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그중에 또 다 틀어드리진 못해도 제가 좋아하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곡들은 틀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다비드 권님이 다비드 권 본명일까요? 멋있네.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 노래 듣고 싶어요. 98년도에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듣던 노래였거든요. 좋아했었는데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로그아웃 하셨죠. 네. 노래 제목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네요. 좀 무섭다. 아담도 이제 세상에 없어. 125님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안 가요가 최정환의 편지라는 노래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최정환의 편지 신청해요. 그냥 어린애가 내용도 모르고 따라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노래 있어요. 어린애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따라 불렀던. 유치원 때 제가 놀이공원 가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불렀지? 그 노래 다 포기하지마 또 다른 미래를. 유치원생이 바이킹 타면서 무서워서 막 그거 불러갖고 유치원 선생님이 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저런 노래를 부르지? 해서 어머니와 상담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2422님 요즘 그 94년하고 97년 이야기 다룬 드라마 다시 보고 있는데 015B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15B의 이젠 안녕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응답하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1994는 저도 봤는데 1997은 못 봤네요. 어쨌든 그래요.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 음악들 다시 듣고 또 유행하고 그런 경우도 많죠. 리메이크가 그래서 더 많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2113님 김현성의 헤븐 신청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즐겨 들었던 노래예요. 지금도 제 애창곡 푸른밤에서 같이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헤븐 이 헤븐이라는 곡이 너무 많아서 제목으로 헤븐을 한 곡들이 좀 많아서 지금 몇 곡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리고 헷갈려. 제가 꽤 많이 알아요. 그 90s But Goodies에서 소개해드리는 음악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제목과 가수를 매치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노래를 딱 들으면 그래 이 노래였어 하는데 이렇게 제목과 가수를 딱 들었을 땐 바로 알겠거나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제 머릿속에서 가수와 노래를 지워버렸어. 4130님 요새 학교가 새내기들로 북적북적 하잖아요. 제가 신입생 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SES가 왔었어요. 대박. 상큼한 SES 노래에 즐거웠었는데 SES의 Oh My Love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라고 하나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SES가 왔었군요. 대단한데요? 저도 한번 신입생 환영회, 뭐, 학교 축제 이런 거 좀 가고 싶어요. 진짜 재밌거든요. 저와 나이 또래가 또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즐겁고 무대하면서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송민아님, 남자분들은 정말 다들 잘 아실 텐데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요. 92년생인데도 이 노래 노래방에서 아직까지 불러요. 나 여잔데. 오늘도 부르고 왔어요. 늘 들어도 좋은 노래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야, 이 노래방 가면 진짜 떼창 나오는 노래죠. 노래방에 있는 모든 남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타. 마이크 쟁탈전. 후렴 들어가면 내가 부를 거야. 아니면 이런 곡이 몇 곡 있어요. 그 네메시스의 베르사유의 장미였나? 그 곡도 그렇고 뭐 락발라드 곡들 그런 것들이 꽤 있죠. 이 곡 들어볼까요?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그리고 SES의 Oh My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있어준 시간만큼 너의 부모님께 전해 들었지. 나 아닌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걸. 너 그렇게 힘든데 내게 말 못하고 철없던 내가 너 없이 무엇도 할 수는 없지만 널 위해 살아줘.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단념할게요. 마음 편히 가시도록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그리고 SES의 Oh My Lov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 근데 SES의 노래 진짜 상큼하네요. 그냥 그 들으면서 막 입꼬리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강홍주님 이미 슬픈 사랑이요? 고등학교 때 반팅하면 남자애들이 분위기 잡으면서 부르던 노래였는데 이 노래 후렴 부르는 아이가 제일 인기 많았었죠? 하셨습니다. 반팅이요. 이 말이 아직 존재하네요. 반팅이라는 말이 멸종한 줄 알았는데 이 말이 그래요. 뭐 반팅 뭐 이런 거 하면서 분위기 잡을 때 이런 락발라드 부르죠. 근데 사실 잘 부르지 않으면 호감 끌기 힘들지 않나요? 이런 노래들. 6888님 오늘 정말 좋은 노래 종합 선물 세트네요. 90년대 학창시절 보낸 사람으로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장 많이 평생 동안 기억하는 음악들은 대부분 학창시절 청소년기에 들었던 음악들인 것 같아요. 그 음악들, 나의 청소년기를 함께 했었던 음악들이 언제 들어도 항상 아련하고 추억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홍수정님, 야다라니. 그럼 뱅크도 나와야죠.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이것도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왜 야다가 나오면 뱅크가 나와야 돼요?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보내주십시오. 홍수정님. 5503님. 98년생인데 노래방에 가면 SES 노래를 자주 불러서 친구들이 89년생 아니냐고 그래요. SES 노래도 들려주셨는데 제 애창곡인 핑클의 블루레인도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이분 밀레니엄 감성 갖고 계신 분이네요. 98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한혜라님,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선곡들이 다 추억에 잠기게 하네요. 저도 신청해봐요. Y2K의 헤어진 후에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Y2K 진짜 추억이네요. 이게 3인조 밴드였죠. 한국 보컬분 한 분 계시고 두 분은 또 일본 분이셨고 전 좋은 노래 참 많아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Y2K라는 신발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바퀴 달려가지고 예전에 그 힐리스처럼 그 바퀴 달린 신발이 또 있어가지고 그때 또 많이 타고 다니면서 넘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치고 막 팔꿈치 까지고. 1109님 90년대 DJ DOC의 전성기였죠. 여름도 곧 올 텐데 여름 이야기 한번 가시죠 하셨습니다. 아직 봄도 안 왔어요. 아직 봄도 안 왔어. 벚꽃 엔딩도 아직 못 틀었다고. 안 돼. 여름 이야기는 아직 저의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신청해 주세요. 2달도 느려. 너무 일러. 5월이잖아. 6월, 7월 달쯤에 한번 다시 신청 부탁드릴게요. 2712님 90년대 하면 양파 한번 가야죠. 왜 이렇게 가야 되는 분들이 많죠?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죠.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신 양파 언니의 아디오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디오. 양파 씨도 진짜 노래 잘하시죠. 목소리 정말 특색 있고 그리고 가사 참 잘 쓰시잖아요. 좋은 노래 많아요. 양파 씨 노래도. 김지은님 노래방에서 주구장창 동요만 부르던 제가 처음으로 불렀던 가요예요. 영터스 클럽에 아시나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동요. 저는 동요를 불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노래방 가면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저 발라드 잘 안 불러요. 저 힙합해요. 노래방 가면 그렇게 랩을 해요. 제가 내가 빈지노고 내가 도끼고 내가 스윙스야. 그렇게 신나게 랩을 합니다. 저는. 4765님 초등학교 때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던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꼭 다시 듣고 싶습니다. 꼭 듣고 싶었습니다. 틀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라고 부담을 주시네요. 저 상당히 궁서체예요 지금. 그때 꼭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틀어드려야죠. 그럼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그리고 양파의 아디오 두 곡 듣고 올게요.
세상은 하나 평한 게 없어. 삼켰었던 내 슬픔이 갑자기 터져왔어. 내가 살고 싶던 삶이란 이게 아닌가. 아마도 운명이 나를 잘 몰랐기에 우리의 인연을 엇갈리게 했나봐.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하지만 난 사랑했잖아. 살아있었던 거야. 네 곁에서 함께 했던 날 동안. 그걸로 됐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내게 줬으니 참아볼게. 잊어도 볼게. 널 위해서라면 허락을 해도 안 되면 기다릴게. 그때 또다시 꿈에 품어도 바람은 흘러가고 밤새워 지켜도 꽃은 시들겠지만 하늘 아래 네가 있어. 오늘도 난 눈부셔. 널 향한 마음엔 시작만 있는 이유로. 하지만 난 사랑했잖아. 살아있었던 거야. 내 곁에서 함께 했던 날 동안. 그걸로 됐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있나요? 나마저 짐이 될까 그저 망설일 뿐이에요. 우리의 헤어짐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만은 말해주어요. 이별이 슬프지 않도록 그대가 날 보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그대 맘에 묻어두려 했다는 걸. 헤어짐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만은 말해주어요. 이별이 슬프지 않도록 그대가 날 보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그대 맘에 묻어두려 했다는 걸. So baby,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그리고 양파의 아디오 두 곡 듣고 오셨어요. 김혜민님, 연속으로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오다니 하셨습니다.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했던 곡이 나오면 너무 반갑죠. 그리고 야, 이 노래 진짜 그때 말이야 하면서 내가 말이지. 지금 시간이 또 더 그럴 시간 아닌가요? 1시 46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우님, 양파 언니 노래다. 양파 언니는 제 학창 시절 우상. 오늘 선곡 최고다. 이 시간에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어쩐 일로 나오는 노래 모두를 알고 있는지 가사가 다 생각나 하셨습니다. 맞아요. 노래 나오기 전까지는 뭐더라? 모르겠다 하다가 나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입이 딱 떼지면서 쭉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이 많이 있죠. 9970님, 지금 생방송이에요? 그럼 인증해주세요. 난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진짜 좋아하는데 하셨습니다. 인증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문자 소개해드렸으니까 인증된 거죠? 8732님, 미술 입시생입니다. 고3, 97년생이지만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를 더 자주 듣게 돼요. 그림 그리고 있는데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신청합니다. 잔잔하게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도 좋죠. 더 클래식의 노래는 이런 뭔가 동심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나이 든 후에도 좀 옛 어렸을 적 그 순수한 감성을 되살려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전부 다 그렇기도 하고요. 이소연님, 주말에 친구들이랑 거제도 여행 가면서 차에서 90년대 노래들 틀어놓고 신나게 갔어요. 터보의 Love Is 나오는 순간 저희는 대동단결되었답니다. Love Is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곡이 토토가 후에 엄청나게 다시 한번 붐이 일어서 음악 사이트 상위를 차지하고 그랬었죠. 저도 한참 들었었어요. 류현지님, 처음으로 샀던 테이프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친구들 피구왕 통키 볼 때 저는 가요 톱10부터 봤었는데 얼마 전에 서태지 씨 콘서트 다녀와서 푹 빠져 있어요. 이 밤에 안 어울리게 필승은 안 되겠죠? 그럼 너에게라도 틀어줘요 하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서태지 씨의 곡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틀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해피 말로윈이나 이런 곡은 신곡이어서 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 때의 곡은 또 소개해드렸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정희님, 쫑디 제이라는 가수 기억하세요?
여리여리하고 독특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던 모습 아직도 떠오르네요. 제이의 어제처럼 신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이 노래 좋아요. 그 제이 씨의 그 교포 냄새 물씬 나는 발음과 그 창법 좋아했었어요. 저도 어제처럼도 90년대 노래인가요?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어제처럼 그 노래 맞죠? 네. 배기빈님, 사준의 메모리즈 듣고 싶어요.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안 들려주시나요? 노래 좋은데 꼭 좀 들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전 이 노래 잘 모르는데 한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죠. 사준의 메모리즈 듣겠습니다. 당신께 드릴 말이 있어요. 지금껏 날 지켜준 당신에게 나의 마음을 숨긴 채 웃어야죠. 무너진 내 모습 그대 볼까봐 겉으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날 지켜준 당신 앞에 웃고 있었죠. 때론 실망한 적 많았죠. 그래도 나처럼 약해질 때 한없이 나의 아픔들도 모두 받아줄 거라 믿었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당신께 말할게요. 한 번도 그대 상처 감싸주지는 못했지만 난 괜찮아. 떠나가도 된 나를 눈물 감추며 지켜봐준 그대를 보냈지만 언제나 널 지켜볼게. 때론 나의 곁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언제까지라도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당신께 말할게요. 한 번도 그대 상처 감싸주지 못했지만 난 괜찮아. 떠나가도 된 나를 눈물 감추며 지켜봐준 그대를 보냈지만 언제나 널 지켜볼게. 때론 나의 곁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너를 지켜줄게. 떠나가도 된 나를 눈물 감추며 지켜봐준 그대를 보냈지만 언제나 널 지켜볼게. 때론 나의 곁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언제까지 무너진 내 모습 그대 볼까봐 겉으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날
지켜준 당신 앞에 웃고 있었죠. 오늘 방백. 오늘도 자명종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고 쫓기며 달리듯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네. 알 수 없는 표정들로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햇살은 웃음을 가리고 침묵 속에 어둠이 다가오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도시의 여유를 찾으러 걸어가는 사람들. 휴일의 자명종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밝게 웃는 표정들로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햇살은 미소를 보이고 거리에는 웃음이 가득하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도시의 여유를 찾으러 걸어가는 사람들. 도시의 여유를 찾으러 걸어만 가는 많은 사람들. 클래시컬 서제션의 플로트 타임 가사였습니다. 일요일 밤은요, 왠지 하루 종일 쉬었어도 재미있게 놀았어도 아쉽고 괜히 불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아쉽네요. 보내기 싫어요, 오늘을. 또다시 시작될 일주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공부, 일, 계획들이 몸과 마음을 바쁘게 만들겠지만요. 그래도 틈틈이 그 속에서 여유를 즐기실 수 있으면 합니다. 특히 푸른밤에 찾아오시는 여유는 꼭 잊지 말기로 합시다. 자, 오늘 끝곡 클래시컬 서제션의 플로트 타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오늘도 자명종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고 쫓기며 달리듯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네. 알 수 없는 표정들로 스쳐가는 많은 사람. 햇살은 웃음을 가리고 침묵 속에 어둠이 다가오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도시의 여유를 찾으러 걸어가는 사람들. 휴일에 자명종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밝게 웃는 표정들로 스쳐가는 많은 사람. 햇살은 미소를 보이고 거리에는 웃음이 가득하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도시의 여유
바람